35살 대기업 과장. 성과도 나쁘지 않았고 상반기 인사평가에서 승진 얘기도 나왔습니다. 딱히 큰 불만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엔 팀원들과 웃으면서 식사했고 저녁이면 3년 넘게 만난 여자친구와 전화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그런데 그날 여자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제 결혼 얘기 진지하게 해보면 어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나도 이 사람과 인생을 함께하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식장, 혼수, 신혼여행, 전세자금까지 대충 잡아도 1억은 필요했습니다. 그중 최소 8천은 제 몫이었고요. 그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년 안에 만들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굴리면 된다. 주식을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우량주 장기 투자파였습니다. 적금처럼 꾸준히 모으는 스타일이었죠. 결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로는 도저히 1년 안에 결혼 자금이 안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수익률에 집착하게 됐습니다. 주말엔 유튜브 보면서 단기 급등주 정리했고 주중엔 출근 전과 점심시간, 퇴근 후까지 종목 뉴스에 매달렸습니다. 제가 점점 예민해지고 식사 약속까지 거르자 슬며시 묻더라고요. 요즘 무슨 일 있어? 혹시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얘기 꺼낸 뒤부터 갑자기 주식에 집착하는 거, 그게 자칫 불안으로 비칠까봐요. 그때는 꼭 해내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고 그 전에 멋지게 자금 마련하는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욕심이 문제였습니다. 처음 수익이 난 건 우연이었습니다. 출근길에 본 유튜브에서 어떤 애널리스트가 말하더라고요. 이 종목 조정 끝났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반신반의하며 500만 원만 넣었는데 이틀 만에 18%가 올랐습니다. 90만 원. 한 번의 클릭으로 벌어본 적 없는 돈이었죠. 그날 퇴근길 저도 모르게 웃고 있었어요. 이렇게만 하면 정말 가능할지도 몰라.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똑같은 방법이 2번, 3번 더 통했습니다. 하루에 3만 원, 5만 원씩 늘어나는 수익. 회사 연봉으론 1년이 걸릴 돈을 주식으로는 한 달 만에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에 유료 리포트도 결제했고 텔레그램 알림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먼저 반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예식장 계약하고 왔어. 9월 첫째 주 괜찮지? 어머니도 날짜 보고 되게 좋아하시더라.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전 아직 자금이 반도 안 모였거든요. 통장 잔고는 여전히 2천만 원대. 수익률은 좋았지만 그만큼 다시 넣고 또 넣다 보니 실현 수익이란 건 거의 없었습니다. 초조해졌습니다. 더 빨리 벌어야 했고 그러려면 큰 돈을 넣어야 했습니다. 그 주 주말 저는 처음으로 신용을 썼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선택. 하지만 눈앞에 닥친 결혼 날짜가 이성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전 약속을 어기고 데이트를 펑크냈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다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회사에 일이 좀 생겨서 미안해. 그날 여자친구는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이후로 문득문득 멍하니 제 얼굴을 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불안함과 의심이 그녀의 눈에서 처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회사에서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보유 종목 급락, 반대 매매 기준 도달. 화장실에 뛰어들어가 앱을 열었고 눈앞에 보인 건 파란색 천지였습니다. 마이너스 4,300만 원. 계좌가 텅 빈 걸 확인한 날 솔직히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문 안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멍하니 있었죠. 마이너스 4,300만 원. 누가 제 계좌에 검정 페인트를 들이부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여자친구와 통화는 없었습니다. 연락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저는 혼자 거실 불도 켜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사흘 뒤 그녀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우리 잠깐 볼 수 있을까? 근처 카페. 평소 자주 가던 곳이었지만 그날따라 의자에 앉는 것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앉자마자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요즘 너 좀 이상해. 한참을 망설이다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 주식했어. 꽤 오래. 결혼자금 만들려고 시작했는데 결국 다 잃었어.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제 눈을 바라보다가 한마디 꺼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죠. 말하기 겁났고 혹시 실망하고 떠날까봐 그랬던 거였습니다. 그녀는 긴 한숨을 쉬며 이어 말했습니다. 돈 잃은 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난 우리 얘기를 너랑 안 하고 있었다는 게 그게 그냥 계속 걸려. 결혼 준비를 같이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 혼자서만 그려오고 있었더라. 말끝이 떨렸습니다. 3년 넘게 서로를 응원하고 아껴줬던 사람. 그 사람이 제 눈앞에서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그녀의 실망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저도 그녀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는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웃진 않았고 메신저 알림이 떠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문득 그녀와 예식장 같이 보러 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햇살 좋던 일요일. 웨딩홀 창문에 비친 그녀의 옆모습. 그때 저는 왜 그걸 지키지 못했을까요?
단순히 주식을 해서가 아니라 혼자서만 뭔가를 해보려 했다는 그 마음. 그게 결국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멈춘 것 같지만 조금씩 생각하려 합니다. 이제라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짜 소중했던 게 무엇인지, 그걸 지키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끝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 페이지는 그렇게 완전히 닫혔습니다.